그린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에 제가 가서 느낀 점이 뭐냐면 거기 이제 태양광, 풍력, 수소 그 외에 친환경에 관련된 모든 산업이 나와 있었는데 거의 90% 이상의 회사가 태양광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 진입장벽이 낮다. 그리고 태양광에 대해서는 우리 부회사다리에서 세아 남편이 얘기를 했지만 폴리실리콘 인고 웨이퍼 거기까지가 핵심인데 그건 하는 회사가 사실 우리나라에 OCI 외에는 특별히 명함을 내밀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 전부 다 태양전지 이거밖에 안 해요. 태양광 발전소 이거는 영업이익률이 5% 이하입니다. 그게 잘 나왔을 경우에요. 근데 아직까지 그 5% 이상에 나오는 회사도 없고 결국은 핵심이 이제 누가 대량 생산을 하느냐 그리고 그 열 전환 효율이 얼마나 높느냐, 에너지 전환 효율이 얼마나 높느냐, 요 정도 싸움인데, 결국은 큰 애가 이기는 거예요. 한화큐셀. 그 다음이, 신성 ENG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부스들을 보면, 부스 크기가 자기네들이 얼마나 홍보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회사의 규모를 나타내는데, 결국 한화큐셀이 제일 컸어요. 한화큐셀은 사진도 못 찍게 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촬영을 하게 하는데, 한화큐셀은 촬영을 하지 못하게 하고 수소 부분은 촬영을 하게 하는데 태양광을 못하게 하고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경우도 앞에 나와 있었지만 페로브스카이트를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유니테스트나 하나솔루션인데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는 유니테스트 먼저 한번 볼까?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는 생산 양상을 위한 공장 증설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나오죠. 드디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공장 착공에 나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런 양봉. 제가 이 후공정의 대표 주자면서 태양광 산업의 비중이 아주 높은 유니테스트는 양수 겸장. 그러니까 후공정뿐만 아니라 태양광을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은 이걸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저도 투자하고 있지는 않은 회사지만 이 회사는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경우가 하나솔루션에서도 그 안내하는 직원이 사진 찍지 말라고 해서 아쉬워하니까 등 돌려드릴 테니까 몰래 찍으세요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찍었지만 그 영상에 올릴 수는 없잖아요. 법적 제재를 가하니까. 그 하나솔루션 직원도 인터뷰를 하는데 이게 매번 전시회 때마다 갖고 나오지만 상용화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023년에 상용화 된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또 한번 애사심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그리고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지는구나. 이게 얼마나 주목을 받는 3세대 전지인지 모르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답답하죠? 그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드디어 페로브스카이트 공장 착공에 나섰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눌림목에 이거 매수해봐도 괜찮죠? 이렇게 거래를 터치면서 올라가는 경우는 글쎄요, 26,500원 이하로 떨어질까요? 그럼 이 정도 가격은 한번 접근해 볼 만합니다. 26,500원 전후로. 단 태양광이 없는 사람, 하나솔루션 있고 OCI도 있는데 이것까지 있다라고 하면 답답합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 얘는 봤으니까. 태양광은 그렇게 90% 이상의 회사가 태양광으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내년에 이제 정책 자금이 많이 그 ESG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탈탄소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신재생 쪽으로 정책 자금이 지원이 많이 될 거거든요. 결국 그걸 노리고 많이 하지 않을까. 그래서 태양광은 내년에 분명히 많은 잡주라기야 뭐하지만 작은 회사들도 움직일 거예요. 뭐 있나? 신성 ENG. 이 회사는 작다고 하기엔 뭐 하는 게 사실 태양광의 아버지인데 우리 이완근 회장님이. 그리고 태양광 인버터도 태양광으로 특화되어 있고 반도체 클린룸 여러 가지 하는데 얘도 분명히 주목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S에너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지만 기왕이면 그 위에 정말 OCI OCI가 최근에 조정을 잘 받고 있는데 OCI나 유니테스트 하나솔루션 이렇게만 접근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신재생의 양축 CS 윈드.
사실 유니슨에 방문했을 때 유니슨이 이렇게 뭐 4.3메가와트급의 그 풍력 터빈 그리고 뭐 10메가와트급, 뭐 8메가와트급, 그러니까 조금 용량이 좀 큰 메가와트급의 그 태양광 터빈,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엔진 같은 거죠. 그거를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에 하부 구조물이나 윈드 타워 이렇게 해상 풍력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유니슨은 CS 윈드를 켜놓고 내가 유니슨 얘기를 왜 하냐? 자, 유니슨을 보면서 CS 윈드를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유니슨에서 왜 윈드 타워가 있나요? 했더니 있나라고 했으면 되게 웃겼겠네. 꼰대처럼. 왜 풍력 타워가 있나? 그 윈드 타워가 유니슨의 자회사에서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윈드 타워는 CS 윈드, 뭐 동국 SNC 유니슨인데, 그 제가 물어봤죠. 그럼 윈드 타워의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결국은 가격 경쟁력이다라고 하는 건 대량 생산을 체제를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세계 1위가 CS 윈드,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여러 세계의 발주를 받을 수도 있지만 가격 경쟁력도 있고 당연히 매출 차이가 크겠죠. 결국은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니스는 좋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조금 말을 흐렸습니다. 그래서 1등은 CS 윈드다. 이 윈드 타워의 세계 1위, 그리고 이 해상 풍력의 하부 구조목. 결국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이 바다에 흔들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파도도 있고 뭐가, 그러니까 그 하부 구조물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에 빠지는데도 빠지지 않잖아요. 하부 구조물은 이것도 사실 규모의 경제입니다. 삼강 M&T급의 이 생산 그 공정을 가진 회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풍력 발전이 12kW까지 늘린다고 그러나? 그렇다라고 하면은 풍력 발전기 8메가와트급이라든지 10메가와트급으로 한다고 하면 그 몇천 개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해상 풍력으로 그렇게 진다라고 하면 하부 구조물이 얼마나 많이 이쪽으로 집중되겠어요? 그리고 윈드 타워가 얼마나 많이 CS 윈드로 집중이 되겠습니까? 이번에 유니슨을 가서 느낀 점, 그리고 두산중공업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 풍력 터빈 2개가 만들어요. 그 살짝 부스가 같이 붙어 있었는데 라이벌은 아닌데 두산중공업에서 만드는 풍력 터빈은 납품하는 게 3kW급, 3메가와트급, 킬로와트급이면 난리 나지. 3메가와트급,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전시해 놓은 게 이제 10메가와트급까지 이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8메가와트급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용량 차이가 경쟁력인데, 그 두산중공업에 있는 그분 말에 들어보니 우리나라 풍속을 감안을 하면 8메가와트급이 적정선이다. 풍속이 외국처럼 그렇게 세지 않은 상태에서 12메가는 너무 오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만들어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까지 물어보려다가 참았습니다. 그러면서 4.3kW급의 메가와트급의 풍력 발전기를 설치한 유니슨을 가르치면서 저기는 4.3이라고 하지만 2메가와트급밖에 납품하지 않고요. 쟤네는 육상풍력이고 해상풍력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라고 굳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을 돌려갔습니다. 근데 그 사실입니다. 해상풍력에 들어가는 큰 그 풍력 터빈은 두산중공업에서 만들고요. 그리고 유니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해상풍력 쪽이 아니라 육상풍력. 육상풍력 그 단지 보면은 그 안에 들어간 많은 그 대부분의 터빈이 유니슨 거고요. 그리고 그 풍력 단지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유니슨입니다. 그러면 육상으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유니슨, 그리고 아직까지는 2메가와트급 이상으로는 만든다라고 하지만 사실 나오지 않고 한 대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두산중공업이 좀 더 낫죠. 사실 근데 지난주에 두산중공업이 올라갔었던 건 소형 원전 때문입니다. 소형 원전은 제가 몇 번 다루고 기업들을 소개했지만 이건 신재생 에너지가 가는데 대체제 역할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데
발판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소형 원전은 있다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유니슨 같은 경우도 내년에 움직이긴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위에 세계적인 기업들 먼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짚고 넘어갈 회사가 있네요.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에 윌링스라는 회사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윌링스 기억나시죠? 그때 태양광 인버터, 그러니까 태양광을 전력으로 변환시켜주는 그 장치하는 회사인데,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이만큼 가서 아깝다라고 했었던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윌링스 같은 경우가, 이 회사가 참관을 했길래 제가 가서 인터뷰를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인터뷰를 시도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을 경우가 이제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한다라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한다라고 했는데, 요 시점에서 급락이 나왔었던 건 뭐냐면, 이렇게 주가를 올려놓고 이 대주주가 회사를 출처가 불분명한 회사에 넘깁니다. 넘긴 게 최대주주 변경. 그러니까 좀 이게 조금 제가 좀 꺼림직해서 주가를 뻥튀기 해놓고 회사를 넘긴 게 아닌가. 대표이사가 넘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 가서 전기차 충전소 사업하냐라고 하니까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하길래 제가 그냥 인버터 납품이죠? 하니까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상당히 냄새나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이거 투자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설령 오르고 뭐하고 한다라고 해도 홈페이지도 잘 해놓고 작업을 좀 잘 해놓은 느낌이 나길래 처음에는 좀 기대를 했었는데, 주가가 저렇게 오르고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호재를 뉴스를 터뜨리고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대주주가 지분을 넘긴다? 이 안강순 씨거든요. 저는 이거를 좀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기차, 저 충전소 안에 인버터가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들어갑니다. 그거 납품하는데 전기차 충전소 사업, 충전 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간다? 저는 이 회사는 이렇게 재무제표도 손익계산서도 이렇게 좀 뭉개져 있는 회사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거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인버터 하는 회사 많아요. 신성ENG 같은 경우도 자체 내에서 태양광 전지도 하지만 인버터도 해요. 어려운 기술 아닙니다. 어려운 기술이면 영업이익률이 높아야죠. 글쎄요, 이거는 갈수록 꺾이고 있고 좀 냄새가 나는 회사여서 제가 까먹고 있다가 윌링스가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탄소 배출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괜찮다고 했죠. 에코프로는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지만 요 박스권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에코프로 HN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얘네는 무슨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가스도 하고 온갖 악취 제거제, 그리고 무슨 반도체 공장 안에 들어가는 거 그것도 다 잡아주잖아요. 에코프로 HN 회사가 이렇다 보니까 수급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수급도 기관 외국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도 에코프로 HN도 21선 넘어가면서 야금야금 가요. 얘는 눌림목 매수한다라고 하면 5일선 보이시나요? 이게 안 보이시면 이렇게 당겨서 보면 요 5일선을 타고 가는 흐름이 얘 또 흐름이 좋구나 이렇게 당겨서 보니까 11만원 초반에 붙어보셔도 돼요. 하지만 탄소 배출권의 대장은 휴캠스입니다. 탄소 배출권 ETF도 계속 나올 거예요. 부담 없죠. 그럼 얘도 말레이시아에 암모니아 공장이 있습니다. 암모니아 관련해서도 메리트가 있는 회사가 휴캠스입니다. 그 외에 한솔홈데코는 그냥 그린 케미칼도 그냥 한 5등주 그 밑에 회사 1등 회사는 얘죠. 유니드. 탄소 포집에서는 탄소 포집의 대장은 유니드,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 에코프로 HN 요 정도 보시고 그 밑에 얘네들이 움직여줘야 시장이 좀 정상화돼야 이런 작은 애들이 올라와요. 근데 시장은 이제 여기에서 3,000포인트를 다시 한번 지지를 확인할 것 같아요. 캐시코트를 갖고 계신 분들도 홀딩. 하지만 우선순위로는 휴캠스,
에코프로, 에코프로 HN, 유니드 요 정도.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도